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위법성과 유책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구성 요건이란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함을 알고도 그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현한 경우를 고의라고 하고,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해칠 것임을 몰랐더라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보복 운전의 목적으로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추돌 사고를 낸 경우라면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운전자가 수면 부족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우는 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의도적인 규범 불복종에 해당하는 고의에 비해서 과실은 불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되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라고 명시한 형법 제14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14조는 과실의 개념 요소로 주의를 게을리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부주의, 즉 주의 의무를 불이행으로 인해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법익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이른다. 달리 말하면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처럼 과실범의 본질은 주의 의무 위반에 있다. 따라서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그 행위와 관련된 주의 의무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세부 항목 중 제4호로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을 명시하였다. 즉, 규정에 명시된 장소에서 주행 중인 모든 운전자는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가 도로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감속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과실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법문에서는 정성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밝혔으나 그 수준과 정도에 대해 무엇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주의 의무 표준에 대한 견해로 객관설과 주관설, 절충설 등이 있다. 객관설은 사회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 의무 위반의 유무를 판단하려는 견해로 평균인 표준설이라고 한다. 이는 주의 의무의 척도가 추상적,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과실 유무와 과실의 경중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구체적인 사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는다. 단, 의료나 운전 등과 같이 전문화된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동일한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는다. 반면 주관설은 행위자 개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는 견해로 행위자 표준설이라고도 한다. 규칙의 근거가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있으므로
주의 의무의 척도로 행위자 개개인의 주의력을 표준으로 하는 구체적 과실을 상정한다. 이는 법 규범이 개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음을 전제한다. 한편 절충설은 주의 의무의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삼되 주의 능력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견해로 이중표준설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평균이 표준설을 따르는 것이 통설이다. 평균이 표준설은 법 규범의 선도적,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영역에서 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정형화, 표준화되어 적용되도록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 구성원에게 일상에서 남다른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도록 강요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교통, 의료, 건설, 공장, 원자력 발전 등은 현대의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유용성이 있는 필수 불가결한 영역이지만 항상 일정한 위험을 수반한다. 여기에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적용한다면 예견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중단하거나 시설을 제거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 전체가 정체될 수 있다. 그래서 과실의 주의 의무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바로 허용된 위험이다.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비록 그 행위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이나 의료법에는 위험의 발생 농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기준을 명문화한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구성 요건의 배제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전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나 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명문화된 기준에 따라 행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다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법익을 침해했더라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사례 1. 의사인 갑에게 수술을 받던 중에 환자을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평소 고혈압을 앓던 을이 지속적으로 먹던 아스피린을 수술을 앞두고도 복용한 것이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응고를 막아 지혈을 방해하는 약물로 과다출혈이 우려되는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환자에게 일정 기간 복용 중단을 지시해야 하는 약물 중 하나이다. 사례 2. 숙련된 택시기사인 병은 택시기사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운전을 하고 있었다.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규정 속도에 맞게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의 덤불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행인 정을 발견하고 즉시 급정거를 했다. 하지만 정이 병의 차 바로 앞에서 뛰어든 탓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